자, 파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진동이야, 진동. 자,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그때 모두 같이 퍼져나가면은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통해서 파동 에너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파동 에너지라고 하지. 그래서 파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이 바로 에너지가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얘기하면 파동 에너지는 이 진동수에 비례하게 돼. 이거는 우리 그 화원에서도 잠깐 다뤘던 거고. 그렇지? 그리고 파동이라는 것이 중1 때 한 거라, 이게, 좀 많이 까먹었을 거야. 자, 파원은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 파원이야, 파원. 그래서 파원을 통해서, 파원에서부터 이제 파동이 전달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해, 매질. 그렇죠? 매질. 근데 어떤 거는 매질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매질이 없이 전달되는 경우, 전달된 파동도 있어. 바로 빛이라든가 전자기파 이런 것들은 매질 없이, 알지? 매질 없이 전달되는 것이 파동이 전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리, 음파라든가 물결파라든가, 자, 이런 것들은 매질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매질의 진동. 그래서 일단은 파동은 진동입니다. 진동. 진동이니까 어떻게 돼요? 위아래 떨림이죠. 떨림. 그러니까 이렇게 떨니까 매질이 이렇게 떨려. 그럼 진동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진동에 의한 매질에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매질이 진동만 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이 매질의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 이 운동 에너지가 계속해서 옆으로 전달되면서 이것이 바로 파동 에너지를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결국은 매질의 진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일종에 해당이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파동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진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진동 방향과 이 파동의 전달 방향, 진행이 되는 방향. 자, 그래서 진동 방향이 위아래로 진동하고 전달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수직을 이룬다면 우리는 이 파를 뭐라고 한다? 횡파라고 한다. 횡파. 맞지? 근데 종파는 뭐냐면은 진동 방향이 앞뒤고, 자,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방향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진동 방향과 전달되는 방향이, 자, 같은 동일한 선에서 일어난다면, 자, 이거를 우리는 종파. 그래서 횡파는 위아래 진동, 종파는 앞뒤 진동. 맞지? 그래서 전달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일치하면 종파, 전달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을 이루면은 횡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횡파에 해당하는 것은 물결파, 전자기파, 그리고 우리가 지진파에는 P파와 S파가 있지. 바로 S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파는 소리, 음파, 공기의 진동, 그 다음에 지진파의 P파.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래서 지진파의 P파가 있잖아. 지진파에 보면은 P파가 있고 S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P파는 종파고 S파는 횡파란 말이지. 그럼 요렇게, 자, 진원지에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자, 앞뒤 진동의 형태하고 위아래 진동으로 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위아래 진동하면서 파동이 전달되는 것과 앞뒤 진동하면서, 자, 파동이 전달되는 거 봤을 때, 요 지진파의 P파와 S파에서, 자, 그 속력은 누가 더 빠를까? P파가 더 빠르단 말이야. 그 지진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도달하는 파동이 P파야. 그리고 S파. 그래서 이렇게 됐죠. 우리 지진계에서 쭉 이렇게 가다가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돼? P파가 도달했다는 얘기야.
왜냐 앞뒤 진동이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놓였을 때, 자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게 굴러가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굴러갔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앞뒤 진동이니까 좌우 진동은 적지. 그러니까 조금씩 가다가 이제 S파가 도달하면은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S파가 도달하는 거고, 그럼 요 사이의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PSC.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원지까지 거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횡파는 위아래 진동이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위치라고 넣었을 때 우리가 이 위치 지점을 자, 옆으로 쭉 이렇게 놓는다면 Y축이 위치야. 우리가 플러스 위치, 마이너스 위치를 놨을 때 자,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장 깊게 내려간 곳.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 마루. 마루.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거지. 근데, 자, 종파는 말이야.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앞뒤 진동이거든. 그럼 앞뒤 진동이면은 이런 거잖아. 진동했을 때, 요렇게 진동했을 때, 자, 이쪽은 멀어지고, 이쪽은 좁혀진단 말이야. 그래서 좁혀진 곳이 밀, 멀어지는 곳이 소. 그래서 밀과 소, 밀, 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 종파를 소밀파라고도 얘기를 해.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이 반복해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진동이야. 밀소, 소밀이 바로 진동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횡파는 골과 마루 사이, 마루와 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동이 되는 거지. 골마루, 소밀.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파동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파동이 매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자, 매질을 가지고 매질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것을 탄성파라고 그래. 탄성파.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매질의 진동으로 전파되는 파동. 물결파, 음파, 지진파. 단 이 매질의 진동이 자, 횡 쪽으로 가냐, 종 쪽으로 가냐, 위아래 진동이냐, 앞뒤 진동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 그치?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전파되는 파동을 뭐라고 한다? 탄성파라고 한다. 탄성파. 근데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것이 바로 전자기파야.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되는 파동. 그래서 빛. 가장 대표적인 빛. 그래서 우리가 빛의 전자기파라고 하잖아. 전자기파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전자파와 자기파예요. 전자파와 자기파. 이것이 왜 전자파, 자기파를 얘기하냐면 이게 이중성 때문에. 그래서 빛이나 물질은 입자성과 파동성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기파라고 그러죠. 전자기파. 그래서 매질 없어도 전파되는 파동을 이제 전자기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눠진다. 그래서 그냥 빛을 뺀 나머지는 탄성파.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전달이 되거든. 진공에서 전달이 되지. 자, 그러면 진공에서 빛이 전달이 될 때와 공기에서 전달이 될 때, 자, 물에서 빛이 전달이 될 때, 그치? 그러면은 이 전자기파가 통과하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매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매질의 진동이 아니라 그 매질을 빛이 통과하는 거거든. 그래서 진공 상태를 통과하느냐, 공기사에서 통과하느냐, 자, 그 다음에 물에서 통과하느냐, 요 차이에서 뭐가 차이가 나요? 그쵸? 바로 속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의, 자, 빛의 속도는, 자, C라고 놓을게요. 자, 요 C는 고정된 값입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그치? 변하지 않는 값이야. 하지만 진공이 아니라 공기라든가, 자, 물에서는 바로 얘네들의 무엇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밀도의 유형.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내가 빛이야, 광자야. 자, 지하철을 탔어. 아침에. 자, 뒷칸에 탔는데 환승하려고 보니까 한 중간이나 앞쪽으로 가야 돼. 근데 아침에 그 사람 많은 곳에서는 나는 잘 못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빛이 지나가는 공간의 밀도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은 빛에 전달되는 속력이 줄어들고. 자, 낮에 탔어. 한가해. 그럼 잘 지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밀도가 작을수록 빛의 속도는 작아져.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빛의 속력을 V라고 놓고, 자, 이때 V는 바로 밀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클수록 V가 작아집니다. 자,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요것 때문에 우리 뒤에 뭘 얘기한다? 빛의 굴절을 얘기할 거야. 빛의 굴절. 그래서 이 굴절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굴절이, 봐봐라. 가로막는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쭉 직진할 거야. 굴절이 안 될 거야. 그치? 근데 가로막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 굴절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굴절율이라는 것이 들어가. 굴절율. 그럼 여기서 변하는 게 뭐야? 얘가 변한단 말이야. 얘는 고정이잖아. 고정된 값이잖아. 빛의 속도니까. 그러니까 고정된 빛의 속도에, 자, 어떻게 돼? 공기를 지나가는 빛의 속력. 자, 물을 지나가는 빛의 속력. 그래서 여기가, 자, 공기에서의 빛의 굴절율이라고 하면 여기가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가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자, 얘는 다시 V분의 C 했을 때 여기가 물이라고 한다면 얘는 물에서의 속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파에서는 전자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씩 여기를 매질이라고 하기도 해. 매질. 빛이 통과하는 공간을 매질이라고 그래. 매질. 알지? 빛이 통과하는 매질. 그러면 항상 여기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그래서 밀도가 작을수록 여기니까는, 자, 빛의 속력은 진공 상태, 공기, 그 다음에 물, 요렇게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항상 요 분모가 분자보다 작죠?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1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물에서의 속력이 작으니까, 자, N 공기와 N 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더 크죠. 즉, 물에서 더 많이 굴절이 된다. 빛은 굴절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알지? 그래서 전자기파, 매질이 없는 전자기파 빛의 특징이야. 뒤에 우리 이제 바로 나오는 거니까, 자, 요 정도 개념은 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동을 구분할 때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구분하잖아. 자, 이번에는 뭐냐면 파원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씨, 못하겠다. 평면파. 평면파, 그리고 구면파가 있다. 자, 구면파는 뭐냐면은, 자, 이런 거지. 우리 그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딱 던져. 그럼 돌이 떨어진 지점을 통해서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파면이 요렇게 굴을 이루면서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표현한 요 부분이 뭐예요? 아니, 마루예요, 마루. 마루.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면파야. 그래서 파면이 원이거나 구의 형태로. 그런데 평면파는 그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가는 거면 구면파고 그냥 요 상태에서 요렇게 전달이 되면 자 이것이 평면 상태로 전달이 되면 이게 평면파야. 그 대표적인 평면파가 뭐야? 파도. 그러니까 파원이 한 지점, 아주 작은 한 지점인 파원이면은 그 파원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잖아. 그치? 근데 잘 봐요. 만약 파원이 넓은 지역에서 파원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해저 지진이 일어나잖아. 만약 해령에서 여기 해령이야, 해령. 해령이 이제 물론 이제 요렇게 막 돼 있어. 변환단층.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어. 그러면 파원은 여기가 파원입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평면파예요. 평면파. 알겠지?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조금씩 자세히 설명하면서 갈 거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파동의 종류를 매질의 유무와 그 다음에 파동의 모양 그리고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 그래서 횡파와 종파 그치?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성파와 전자기파 평면파와 그 다음에 구면파 이런 식으로 구분 잘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파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용어들을 정리할 건데 자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야. 진동의 중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한다면 자 이게 위치야 위치 또는 변이가 되겠죠. 0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표현한다면 자 만약 요 지점이 파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동이 이제 요거는 잊어버려. 여기서부터 진동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은 자 먼저 위로 진동하겠지. 그 다시 원래대로 와.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진동하겠지. 다시 원래대로 와.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시 위로 진동하겠지. 원래대로 오고 아래쪽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을 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자 플러스 위치로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높은 지점을 뭐라고 한다? 마루.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뭐라고 한다? 골.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한 번 파동 또는 여기에서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한 번 파동. 그래서 한 번 파동이라고 했다면 한 번 파동이라고 했다면 처음 위치에서 마루로 갔다가 다시 처음 위치 골로 갔다가 처음 위치야. 맞니?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자 여기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 번 파동했다고 얘기하고요. 한 번 파동했을 때 요 처음 위치와 처음 위치 사이에 요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라고 한다. 람다. 맞지? 그래서 람다라고 그래요. 람다. 파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번 파동했을 때의 거리를 파장. 그래서 이 파장의 거리는 처음 위치하고 처음 위치가 되기도 하겠지만 자 그래서 처음 위치와 이렇게 두 번째 처음 세 번째 처음 위치가 돼야겠지? 처음 위치, 두 번째 처음 위치, 세 번째 처음 위치 요 길이가 파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파장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자, 골과 골 사이의 거리. 그래서 헷갈리라고? 알지? 이게 이제 파장이야, 파장. 그래서 파장이고 가장 높은 곳이 마루, 가장 낮은 곳이 골. 그러면 가장 높은 곳까지의 여기에 플러스 x, 가장 낮은 곳까지의 거리 여기를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 플러스 x, 마이너스 x 할 때 이 x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진폭. 그래서 진폭의 기호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진동 중심, 처음 위치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처음 위치에서 자,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하고, 요 진폭은 크기는 똑같아. 알지? 크기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바로 이제 요렇게 되고, 그러면 한 번 파동했을 때, 자, 한 번 파동했을 때 움직인 거리를 이제 진파장이라고 얘기한다. 파장. 람다. 람다. 알지? 자, 그다음 주기가 나와, 주기. T, 타임. 자, 한 점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되는 거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자, 주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가 되지. 그러면 자,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시간분의 거리를 파장. 이거 뭐야? 한 번 파동했을 때 움직인 거리잖아. 주기. 한 번 파동했을 때 걸린 시간이잖아. 그래서 파동 속력 V는 T분의 람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파동의 속력이야. 파동의 속력.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진동수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진동수. 1초 동안의 파동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동 횟수죠. 파동이 이꼴 진동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2번 진동했대요. 그럼 진동수는 자, 우리가 이제 F라고 하지. 자, 프리퀀시 넘버라고 그래. 프리퀀시 넘버. 프리퀀시 넘버 진동수. 자, 2번 했죠? 단위는 헤르츠. 그래서 이 헤르츠는 1초 동안 2번 진동했네. 그러면 주기는 몇 초일까요? 주기는 몇 초야? 주기는 주기 뜻이 뭐야? 한 번 진동할 때 걸린 시간이잖아. 봐봐. 2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어. 그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0.5초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동수와 주기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겠네? 0.5분의 1이 2가 되잖아. 즉 진동수 F는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정리. 자, 이해됐니? 저 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 그리고 파장 곱하기 진동수. 맞지?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파를 보면은
이제 그 앞뒤 진동이잖아. 앞뒤 진동. 그래서 진행 방향 이쪽이야. 그래 여기가 이제 파원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용철을 요렇게 이제 균일하게 있는 용철을 요렇게 있다고 해봐. 이게 용철 가지고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학원에서 그 물리 시간만 되면 다들 꺼내가지고 긴 용철 가지고서 자, 야 이거 이렇게 돌려. 야 이거 횡파야? 이렇게 돌려. 야 이거 종파야? 막 이제 막 근데 자 여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이제 힘을 가할 거야. 자 여기가 파원이지. 힘을 받았지. 그러면은 요 힘에 의해서 얘네들 이쪽으로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래서 압축이 되면서 여기에 뭉쳐요. 자, 그러니까는 요런 식으로 뭉쳐져 버리죠. 그래서 밀이 됩니다. 그러면 뭉친 얘네들은 탄성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양쪽으로 탄성력에 의해서. 자, 외부의 힘이잖아. 변형이 됐잖아. 압축이 되니까 변형이 되잖아. 그러니까 변형이 되면서 압축이 되는 순간 압축된 부분은 밀해지고, 그래서 압축이 된 부분은 밀해지고, 여기가 이제 밀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변형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탄성력에 의해서 양쪽으로 쫙 간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가 다시 어떻게 돼요? 밀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이쪽 밀해지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소해지는 거야. 그래서 밀, 소, 밀, 소, 밀, 소, 밀 이것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서 그래서 계속 얘가 또 옆으로 탄성력으로 밀어지니까 소밀이 되고요. 또 요 밀한 곳에서 탄성력으로 좌우로 또 미니까 소밀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뒤 진동이 왜 일로 가냐 이 얘기지. 앞뒤 진동이 왜 일로 가냐? 밀한 부분의 탄성력에 의해서 다시 소밀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 여기서 또 탄성력에 의해서 밀 늘어남고 여기는 뭉치겠지. 소밀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밀이 됐으면 탄성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 소밀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뒤 진동이 일어나면서 계속 탄성력에 의해서 계속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렇게 진행 방향이 요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장이 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파장이 되는 거야. 밀에서 밀 사이. 또는 여기가 소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가 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파는 밀과 밀 사이의 거리 또는 소와 소 사이의 거리. 알지? 그 사이의 거리가 바로 파장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종파야, 종파. 그러니까 종파가 앞뒤 진동인데 왜 진동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하냐라는 거지. 왜? 자, 여기에서 파원이 여기야. 그러면 여기가 밀해지겠지. 변형이 되니까 탄성력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돼? 양쪽으로 퍼지니까 다시 이쪽이 또 새로운 파원이 되면서 이거 밀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소밀이 생겨. 그럼 다시 여기서 막 압축이 됐으니까 또 탄성력에 의해서 또 양쪽으로 힘이 작용했지? 그럼 여기 또 새로운 파원이 되면서 어떻게 돼? 압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파동이 전달된다는 거야. 바로 이것이 종파다, 종파.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좀 잘 봐야 돼. 그래프가 나오는데 Y축은 변입니다. 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 근데 X축을 잘 봐야 돼요. X축을. X축을 잘 봐야 돼요. 자, Y축 변이고 X축이 위치지만 위치를 우리는 여기를 거리라고 보면 돼요. 거리. 그러면은 처음 위치에서 여기 또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 되죠. 그래서 변이 위치 그래프, 변이 거리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파장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변이 때문에 뭘 알 수가 있다? 진폭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파장과 진폭을 알 수가 있다. 됐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프가 뭐야?
시간과 변이야. 시간과 변이. 그러면 여기가 한 번 진동이잖아. 그럼 요 시간과 요 시간을 알면은 뭐가 나와? 주기가 나오잖아요. 주기. 주기가 나오죠? 그럼 주기를 알면은 자, 이 주기의 역수가 뭐다? 진동수잖아. 그치? 그 Y축이 변이니까 진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하고 진폭하고 주기와 그 다음에 진동수를 알 수가 있다. 알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왔냐? 같은 모양이지만 이 그래프가 나왔냐? 자,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주기를 알 수가 있겠지. 주기. 그런데 파장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그래프가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만약 여기까지만 주어질 수 있어. 근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0.2초야. 그러면은 자, 여기도 0.4초가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0.4초니까 여기는 뭐야? 0.8초가 되겠네. 아, 주기는 몇 초? 0.8초. 어느 하나만 주어지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만 주어지더라도 자, 진폭이나 파장을 모두가 알 수가 있다. 알지? 바로 이제 요런 거지. 요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파동의 속력이고, 그 다음에 주기분의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곱하기 파장. 자, 이거지. 근데, 자, 지금부터 이거 하는 거 잘 봐. 내가 아까 진동수하고 파동 에너지는 뭐라고 그랬어?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치? 진동하면서 갖는 에너지가 파동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파동의 가장 큰 특징, 앞으로 요거를 무조건 기억해야 돼.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파동이 진행할 때 그 파원에서의 파동 에너지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파원에서의 파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안 변해요? 때려 죽여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뭘 뜻하냐면, 자,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다. 맞지? 자, 얘는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 고정된 값이야. 그치? 그럼 얘랑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아까 우리 이거 했었잖아. 자, 그 빛이 진행이 될 때 진공 상태, 공기 상태, 물 상태를 봤을 때, 자, 요 관계가 성립됩니다. 뭐가요? 속력이에요, 속력. 그러면은 얘를 통과하는 동안 그 빛의 파장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력, 파동의 속력과 파장은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속력이 증가하면 파장은 길어진다. 알지? 요거 좀 잘 봐도. 그래서 진동수가 일정할 때 속력이 빠를수록 파장은 길어진다. 요거.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해. 파동의 진동수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왜? 파원에서 만들어진 파동 에너지는, 처음 만드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으니까. 알지?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매질에 따라서, 이게 매질에 따라서는 탄성파냐 전자기파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단 말이야. 탄성파나 전자기파에 의해서 차이가 난단 말이야. 자, 소리는 무슨 파니? 탄성파입니다. 매질이 있어야 되죠.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파예요. 맞니? 앞뒤 진동.
그치? 그러면 당연히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이 매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옆으로 진동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리의 왜 자꾸 못하느냐. 자, 소리의 속력은 고체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야. 액체, 기체가 가장 느리다. 알지? 그래서 음파는 공기와 바다 중에 바다. 알지? 바다.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저기 기차가 와. 내가 선로에 있어. 그럼 기차 소리를 뭐를 통해서 먼저 들을까? 선로의 진동으로 먼저 듣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한 소리를 듣는 거야. 기차 소리를. 자, 그래서 밀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거 진동이니까 입자의 운동이잖아.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빠르지. 이 운동이 활발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는, 음파의 속도는 커지려면은 밀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맞지? 자, 이게 나중에 우리 이거 어디에서 연결될까? 이거. 지면이에요. 낮이야. 고온, 저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리가, 자, 얘는 빠르고요, 얘는 느리죠. 그치? 자, 빠르고 느리니까 소리는 어느 쪽으로? 빠른 놈이 더 많이 가니까. 느린, 요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밤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은 밤은, 자, 이거야. 지각이 해가 떨어지잖아. 그치? 해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온에 따른, 고도에 따른, 높이에 따른 기온의 분포가 이렇게 되거든. 온도가 내려가지?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돼. 그래서 고온, 저온이야. 근데 밤에는 뭐냐면은 여기가 빨리 식어. 냉각이 돼. 그래서 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도에 따른 기온의 분포가 자, 요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역전층이라고 그래요. 역전층. 그래서 기온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가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여기가 느리고요. 여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소리는 어느 쪽으로 가요? 이렇게 흘러요. 맞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속담이 뭐야?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 그 속담이 과학적인 거야. 낮말은 새가 듣고 왜 소리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더 가니까 위쪽이 더 잘 들린단 말이야. 밤말은 새가 듣는다. 왜? 밤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지면 쪽으로 휘니까 지면이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이 소리는 밀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특히 온도는 요거다, 요거. 자, 이거 뒤에 다 나오는 것들이야. 미리 땡겨서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거야. 잘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줄에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이 있지. 그럼 당연히 자, 이 줄이 매질로 진동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매질의 운동이니까 줄이 두꺼우면은 어떻게 될까? 운동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줄이 가늘어야 돼. 가늘어야 이 파동의 전달이 방해를 안 받고 이 매질을, 줄을 진동할 수가 있는 거야. 알지? 자, 그래서 가늘수록, 그 다음에 느슨해야 돼요? 팽팽해야 돼요? 당연히 팽팽해야 되죠. 자, 느슨하게 되면은 이 진동을, 자, 중력의 힘을 더 받아서 위아래 진동이 느려져요. 그래서 약간 좀 팽팽해야, 그렇지. 우리가, 기타 치서 알잖아. 줄. 그치. 팽팽하게 한 다음에 텅 하면 어떻게 돼? 그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걸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잖아. 나도 적게 나잖아. 음도 낮아지고. 그래서 자, 줄에 따라서 진행하는 파동은 가늘수록 팽팽할수록 자, 그래서 이게 단위당 질량을 우리가 선밀도라고 그래. 줄이 두꺼우면 선밀도가 크거든. 알지? 그래서 자, 크고 그래서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진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작을수록 가늘수록 자, 파동의 속력이 크다. 이렇게 되고 자, 물결파 체크합시다. 가장 대표적인 물결파가 우리가 이제 파도잖아, 파도. 그치? 파도. 자, 파도가 물결파인데, 자, 파도의 물결파는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는 거예요. 깊을수록. 자, 깊을수록 빨라요. 그럼 왜 깊을수록 빠르냐? 그럼 반대로, 그럼 얕으면 왜 느려지냐는 거지. 봐봐. 자,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결파가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근데 얕아지니까 요 진동이, 파동이 어떻게 돼? 요 낮아진 수면에 의해서, 아니, 이게 수심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저항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항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진동이, 자, 요렇게 올 건데, 여기는 저항을 안 받잖아, 지면하고. 자, 저항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방해받잖아. 마찰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바로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느려진단 말이야. 알겠지? 자, 속력이 느려지니까 파장은 어떻게 돼요? 속력의 V는 요거잖아. 얘가 작아지면 파장도 짧아진다. 자, 생각해봐라. 바다에서, 먼 바다에 수심이 깊잖아? 그러면은 물결파는 어떻게 돼? 파도가 이렇게. 파장 되게 길지. 파장 길지. 그런데, 자, 우리 그 바닷가, 해안가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오잖아. 이해됐어? 바로 그거야. 그래서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는 거. 자,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 그래서 파장이 길어진다. 자, 해저 지진으로 발생한 지진 해일은 육지 쪽으로 진행하면서 수심이 얕아지니까 속력이 느려지고 파장은 짧아집니다. 알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됐니? 그래서 물결파, 굉장히 중요해. 소리 아주 중요하지. 자, 이거는 뭐 별거 없어. 이미 앞에서 한 거를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줄을 흔들 거야. 줄을 흔들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파원이 되겠지. 4분의 1주기. 주기의 4분의 1입니다. 그럼 잘 봐요. 다시. 요렇게 왔을 때 여기가 아이씨, 그래. 잘 그리자. 자,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보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자, 마루, 원래 위치, 골, 원래 위치. 자,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요만큼이 4분의 1t가 되고요. 요만큼이 4분의 1t가 되고요. 가는데 걸린 시간 4분의 1t가 되고요. 4분의 1t가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처음 0에서 4분의 1t는 여기까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요 반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요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위아래 진동이 되는 거지. 잘 들어? 내가 딱 하잖아. 그러면은 요 지점이 위아래 진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자, 요 부위는 요렇게 연결되겠지. 그치?
다시 자 4분의 2면 여기까지입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자 요 지점이 되겠죠. 파원이 여기가 돼요. 왜? 위아래 한번 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파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파원에 따라서 자 요렇게 이동하죠. 이동하죠. 그 다음에 4분의 3이면 여기지. 그럼 여기니까 파원은 어떻게 돼? 요 자리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원의 위치가 여기거든. 여기 쭉 파원의 위치. 자, 아래쪽으로 내려갔지? 자, 그치?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지. 그리고 나서 T면 여기잖아. 여기가 다 T잖아. 그러니까 파원의 위치 여기면서 자, 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냐면 요 지점 봐봐. 여기에서 위로 갔다가 여기 와. 그러니까 4분의 1t가 여기고요. 파원의 위치가 4분의 2t, 4분의 3t, 4분의 4t. 그러니까 4분의 3t면은 요 지점이 돼야죠. 그래서 파원의 위치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 그리고 4분의 4t는 요 지점이 되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니까 자, 됐니? 자, 요 내용이야. 별거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이제 굴절하고. 자, 여기는 숙제가 딱히 없다. 굴절 전까지 그냥 간략하게 몇 개 풀어오면 된다. 이제 자, 일단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가야 돼. 왜냐면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기서 막 틀어. 그림이 막 복잡하게 나와.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헷갈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그냥 딱 보고 아 얘는 요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판단할 거야. 아 얘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루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상세 간섭, 보상 간섭 할 때 얘는 마루하고 고리니까는 서로 상쇄되는 거구나. 마루와 마루네 보상이 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 이제 그래서 자 이런 표현 가지고 그리고 굴절이 될 때도 어차피 파동이 굴절되니까 기본 요령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굴절 때문에 속력이 바뀔 거 아니야. 그 바뀌는 속력이나 파장이 바로바로 이제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스넬의 공식을 이용해서 비교하고 찾아내고 막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반사가 들어가고.